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투 3회차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이 또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3회차에 이제 들어온 팀들 중에서 이번 주 주중에 포칼컵 2경기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만 이 3회차에 들어와 있고 이 프랑크푸르트만 주중에 포칼컵을 미넨과 치룹니다. 이번 주는 세리에 그리고 분데스리가 조합으로 3회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리그의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데스는 뭐 들어올 때마다 이변이 나오고 있고 세리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변의 리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어려운 회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4위 도르트문트 대 18위 마인츠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라이프치히에게 3대1 승리, 마인츠는 프랑크푸르트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비첼 그리고 아자르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네벨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감독이 교체, 파브리 감독이 경질이 되고 이제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홀란드가 그런 시점에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로이스, 산초 이런 선수들의 구성되어 있는 공격진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의 뭐 개인 능력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비해서는 좋았던 모습의 마인츠였지만 전반전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인츠였었습니다. 뭐 전방에서 마테타나 뭐 카이손, 오니시워 현재 순위에 위치할 만큼의 공격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카이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츠가 지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꼴찌죠.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수비적으로의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측면이나 크로스에서의 노마크 상황은 굉장히 많고요. 뒷공간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요.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인츠의 모습입니다. 샬케 다음으로 좀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뭐 도르트문트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도르트문트가 한 3명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마인츠가 이기기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츠가 수비는 좀 불안해도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도르트문트의 수비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역습을 당할 때 이변을 보신다면 좀 독식하고 싶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의 홀란드의 모습이나 공격진들의 이런 호흡들 그리고 템포, 마인츠의 이런 수비와 비교를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지 않고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4위 호펜하임 대 15위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샬케에게 4대0 대패, 아르미니는 헤르타 베를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호펜하임은 그릴리치, 스코프, 세세뇽 등이 결장 예정이고요. 1승 4패로 리그에서 2연패,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2승 3패로 14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호펜하임은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14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확률이 좀 낮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만 접근을 했었을 때. 하지만 아르미니의 이런 날카롭지 않은 공격진, 아르미니가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좀 이런 측면에서의 스피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인 호펜하임 역시 수비적으로 공간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너무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좋은 호펜하임이고 지난 경기도 전반전에 찬스를 만들어냈었던 찬스가
찬스가 좀 샬케 상대로 많았었습니다.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호펜하임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펜하임의 이런 결정력 그리고 부상자에서 세센용은 뭐 어쨌든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스코프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경기력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를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적으로는 무승부가 없는 이런 확률을 좀 적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배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2위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는 우니온과 2대2 무승부, 라이프치히는 도르트문트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아놀드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은쿤쿠, 자비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아놀드가 좀 없고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최근에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 자체는 우니온 상대로도 초반부터 좋은 부분을 보여줬지만 그 우니온보다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수비가 앙헬리뇨의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앙헬리뇨가 좀 오버래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과 침투 선수 놓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볼프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역습은 좀 준수해요. 하지만 스피드가 도르트문트처럼 빠른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프스부르크는 그런 역습적인 부분보다는 크로스나 세트피스 그리고 풀백의 높은 위치 이런 부분을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압박과 앙헬리뇨를 막아내기에는 수비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라인 컨트롤이 좀 되지 않아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가 원정에서의 라이프치히라는 점이 조금은 불안하지만 저는 라이프치히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점에 있어서 무승부도 조금은 고려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라이프치히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볼프스부르크라면 우세한 점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안에선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픽에서는 투표를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무승부까지 바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켈른은 프라이부르크에게 5대0 대패, 헤르타는 아르미니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켈른 같은 경우에 안데르손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쿠냐, 보야타, 다리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켈른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손 선수가 이 전방에서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이런 제공권의 장점이 좀 많이 사라졌고 이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특색이 가장 좀 없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샬케보다도 공격에서의 모습이 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세트피스 외에는 좀 위협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수비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켈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헤르타가 쿠냐, 다리다 등 이런 주요 선수진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점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 5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과 헤르타의 이런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결정력적인 부분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 두 팀의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켈른의 이런 공격과 이제 수비에서의 모습 그리고 수비적으로 침투와 공간을 좀 내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헤르타 베를린이 공간을 좀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런 켈른의 수비적인 약점들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켈른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도 헤르타가 공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켈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습에서 좋은 팀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켈른이 잘 공략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여서 초안에서는 켈른의 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3위 브레멘 대 11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브레멘은 레버쿠젠과 1대1 무승부, 아우크스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브레멘은 라시차 그로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리터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얀센 그리고 프라베르거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이고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분데스리가 경기들 중에서 이번 회차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팀 다 최근의 흐름, 경기력 모두 좋지 않습니다. 브레멘은 레버쿠젠과 비기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 세트피스나 침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아우크스부르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본다면 지난 경기 브레멘이 레버쿠젠 상대로 2개의 슈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브레멘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압박 그리고 중거리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그리고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역습에서의 이런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특히나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브레멘이고요. 아우크스부르크도 브레멘과 스타일이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적합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레멘이 상대 전적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3연패 중인 상황에서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브레멘의 상대 전적을 본다면 브레멘 사이드지 않을까 비슷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두 팀이라면 다만 정배를 누가 받을지 예상이 되지 않는 경기입니다. 아마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이지만 그래도 정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브레멘의 수비를 봤을 때 역습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공격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좋다라는 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무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레멘의 수비를 봤을 때 아우크스부르크가 역습에서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에서의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득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경기여서 투표를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초안은 브레멘의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표율이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여서 일단 무승부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12 슈투트가르트 대 7위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아우크스부르크에게 4대1 대승, 글라드바흐는 미넨을 3대2로 잡아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2승 1무 2패로 연패를 끊어냈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티랑 그리고 라자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승 2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글라드바흐 역시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애매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 슈팅을 굉장히 많이 내줬었고 미넨 상대로 슈팅을 거의 한 2배 가까이 내줬었죠. 그리고 수비가 좀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슈투트의 역습과 템포라면 실점할 가능성이 역시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글라드바흐가 보여줬던 이 압박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압박으로 이 볼을 뺏어낸 뒤에 탈취한 후에 역습으로 이제 득점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 압박에 좀 고전하는 팀이고 뒷공간에 대한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튀랑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글라드바흐에게 있어서 좀 아쉽지만 글라드바흐의 이성과 그리고 공격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뭐 슈틴들, 호프만, 엠볼로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튀랑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좀 스쿼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글라드바흐의 압박을 풀어나오기에는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샬케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에게 2대0 승리, 샬케는 호펜하임에게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주중에 미넨과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미넨과 포칼컵이 있고요. 차바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샬케는 파시엔시아 사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이번 시즌 첫 승리를 지난 경기 했습니다. 연패를 끊어냈고요. 샬케가 지난 경기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망주인 호페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헤트트릭을 해냈고요. 우투, 세르다르, 그리고 세트피스나 중거리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샬케가 지난 경기에 좀 승리하지 못하고 비기거나 패배했다면 프랑크푸르트의 이런 경기력과 흐름을 봤을 때 단통 승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팀이고, 샬케가 개인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나온 뒤에 좀 역습을 좀 노리는 형태가 된다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우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샬케의 승을 보기에는 지난 경기에 승리를 했더라도 라인이 좀 여전히 좀 낮지 않은 모습, 굉장히 좀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죠. 그래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좀 많고요. 프랑크푸르트의 이런 고스티치나 카마다, 안드레 실바, 지금 전방에서의 호흡이나 이런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역습이나 크로스, 세트피스, 압박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질 것 같진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승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초안에선 승무 투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제 세리에죠. 세리에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